에코프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좋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기업에서 담당자들이 육성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자들이 이거를 타이핑을 해준 게 아니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력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고요. 꼭 챙겨야 되는 것들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체크해보고 내가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더 찾아보시고 하라고. 프로 지난해 영업이익 뭐 잘 나왔던 거는 그 전날 알 수가 있었는데 4분기도 잘 나왔어요. 컨콜 했고 그다음에 뭐 BMOT, HN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룹사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했고요. 체크 포인트들 있고요. 육성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어갖고 하나씩 하나씩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HN 그룹사 가운데 이거 제일 먼저 실적 발표는 했었죠. 매출액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수준이다. 반도체 고객사 투자 조정으로 25년 연간 매출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근데 매출 믹스 변화로 수익성도 일시에 둔화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얘네들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진출을 했잖아요. 그 반도체 업황 회복이나 환경 설비 턴어라운드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잘 되면은 그런 것들에서 이제 클린룸이나 좀 우리를 수요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잘 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회복 국면에서 고객사 가동률이 올라가고 신규 라인 투자 일정이 앞당겨지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나 케미컬 필터 공급 시점이 가속화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확보했고 구조적 수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50%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목표대로 되면은 주가도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주 정책 관련해서는 배당 지속하겠다. 밸류 공시 상반기 내로 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바닥이었고 올해는 반도체나 환경이나 얘네들이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도관이나 도펀트나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초평 사업장에서 있는 것들도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머티 2025년 4분기 실적 매출액 1152억 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어요. 전구체 판매 증가됐고 가동률 회복됐고 메탈 가격 상승 효과가 있었어요. 이익 전부 다 이렇게 다 플러스라니까요. 그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영업 손실이 전년과 유사한데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적자예요. 그럼 이거 왜 그런지가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머티 같은 경우에도 Q&A를 통해 갖고 봤더니 이것도 현금이 유출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기사에는 따로 안 나오잖아요. 그거 잠시 뒤에 같이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전망이 탈중국 전구체 외판 확대, 그러니까 BM향 가지고 다 먹고 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에코니켈부터 해가지고 IMIP 거기 그 인도네시아 그 재련소 연결 효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체 본업은 북미 ESS양 출하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탈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득을 보고 있고 배터리 원가의 30%다 전구체. 근데 비중국 전구체는 필수인데 벌써 신규 프로젝트가 두세 개가 진행 중이고 이거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 공시가 나오겠죠. 그리고 2026년 전구체 판매량 전년 대비 90% 성장했다. 성장할 것이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판매 비중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지난해 35% 많이 늘렸는데 올해는 70%까지. 이게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얘기가 외부사하고도 얘기가 나와서 비중 조절을 해보니까 이게 됐을 때 한 70%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되진 않겠지만 되면 좋고 근데 그래도 35보단 높아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재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에코니켈은 1월부터 100% 연결이 이제 반영됐으니까 그럼 뭔 얘기예요? 2026년 1분기 실적부터는 그냥 저게 다 반영이 되니까 실적에 업이 될 사는 업사이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연산 2만 톤 매출에 4천억 원 이상, 연간 영업이익 1천억 원 플러스다. 저가 원료 내재화 시켜갖고 전구체 원가 경쟁력 강화시킨다. 그래서 외형 성장에다가 수익성을 가져가는 원년이 되겠다라는 에코프로 머티 얘기입니다. BM은 매출액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어요. 2부 여팡 둔화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정상화에 성공했고요. 얘는 연간 기준으로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습니다. 상세로 봐도 지금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는데 컨센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고 컨센 대비해 갖고 영업이익이 무려 96.2%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다니까. 근데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였죠. 당기순이익 흑자 났다니까요. 이 그룹사에서 당기순이익 흑자 난 게 얘네인데 흑자 전환했어요. 마이너스 110에서 108이면 200억 원 넘게 늘어난 거잖아요. 예. 영업이익률 8.21%,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도 확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2025년도는 하락 구간의 수익성 압박인데 PRS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럼 전망은 뭐예요? 하이니켈의 전고체 그리고 ESS.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니켈 3원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입자 설계, 균일 코팅, 계면 저항, 저감 기술이 있다. 전고체 소재 LMR의 경우에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연산 40톤 파일럿 가동하고 있고 내년 전에 구축 완료 예상되고 파트너사 품질 검증 완료했다. 그리고 LMR 파일럿 그 플랜트 그 스케일 구축 완료됐고 고객사 수주 확정되는 대로 양산 진행하겠다. 뭐 나오면은 공시하겠죠, 저런 것들도. 그 올해 전망 어때요? 전고체 밸류체인 내재화 이거 다 나온 얘기긴 한데 조금 이제 정리를 쉽게 하면은 황화리튬 이노베이션 AP 연계하고 리튬 메탈 응급 수요 측면에서 ESS 로봇 차세대 배터리 시장 대응한다. 요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죠. 시장에서는 ESS 말고 로봇 차세대 배터리 UAM이나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BM은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기술 포지션 강화 측면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는 매출액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도 좀 줄어들었다. 4분기에는. 왜냐면은 4분기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이 근데 된 거예요. 이게 재련소 지분이수 효과가 일례적으로 발견이 돼 있었어 갖고 3분기에는 4분기 실적은 그런 것들 기저를 감안해 가지고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개선된 게 맞고 영업이익도 실적 개선 포인트는 리튬 사업이나 흑자 전환 전구체 사업도 그리고 재련소 동시에 IMIP 가동하고 있고 연간 이익에 기여하고 있고 메탈 가격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리튬 스프레드 확대되고 있고 재무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제가 이따 짚어드릴게요. 어제 아침에 정리해드린 거하고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사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 회복 시 평가이익 전환 가능하고 현금성 자산도 PRS 통해 갖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매우 양호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26년 전망 핵심 키워드는 인도네시아 밸류체인에다가 비용 구조 개선, 그린에코니켈 100% 연결, 2단계 투자 본격화, 그리고 감가상각 내용연수 현실화인데 이거 고정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게. 그리고 ESS 중심으로 수요 대응하겠다. 그리고 외부 고객사 확대시켜갖고 캡티브 리스크,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고 돌리는 그런 가족사끼리 돌리는 거를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나왔던 내용들이고 이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렇게 탁탁탁 해주는 곳들은 없겠지만 근데 기사들 여러 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요걸 이제 정리를 쭉 해놓은 건데 자 보면은 질의응답이 좀 이제 중요하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에코프로머티는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이거 왜 적자야? 현금 유출은 없다면서 라고 했잖아요. 이게 4분기 영업의 손실을 인식한 거예요. 영업의 손실을 인식하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고 이는 지주사의 연결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이 손실은 뭐냐? 그린에코니켈 재련소와 기존 중국 고객 간의 장기 판매 확정 계약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자산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중국 쪽에 지분 조정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PEF, 그러니까 이게 지분이 많으면은 미국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요. 미국에선 비중국 그 프리미엄을 주니까 그러니까 중국 쪽에 지분 조절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조절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계약 물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가지고 우리가 잡았던 영업 이익이 아니면 이익을 잡아놨던 것들이 지분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아놨던 거 그 감액분이 영업 외 손실로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880억 가량 그 손실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번 계약 변경이 그린에코 니켈의 캐파나 전체 판매량에 영향 주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게 중국 쪽에 배정됐던 우선 물량이 줄어든 건데 그럼 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다 팔면 되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판매하고 나면은 이거는 영업의 손실에서 다시 플러스로 잡혀버리는 거니까 당연히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언제든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고 물론 무조건은 아니에요. 세상은 무조건이 없고 저거 안 팔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업황이 갑자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금 유출이 없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곳에 팔면 저건 그냥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고인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에코프로머티의 당기순이익은 중국과의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매출액 그 영업이익 잡아놨던 게 줄어들었고 그게 지금 잡아놨던 것들이 재고는 있는데
판매량에서 줄어들어갖고 숫자를 바꿨더니 마이너스가 됐다.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판매를 해갖고 돌려갖고 정상화시키면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문제 없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지주사 파생 손실 관련해서는 이건 어제 아침에도 정리를 해드렸던 건 똑같은 거예요. PRS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파생 관련 손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디 주식 투자를 잘못했거나 선물 옵션 잘못 땡겨가지고 몇 천억 손실 났다, 그게 아니고요. 확전 손실이 아니었어요. 지난해 10월에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담보로 PRS 계약을 체결해갖고 유동성을 확보했잖아요. 그 유동성을 확보해갖고 지금 자금 상황이 좋다며.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매도 차익을 반환을 받아요. 일정 구간에서. 근데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작년 12월 말,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언제예요? 지난해 4분기잖아요. 그럼 12월 연말 결산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의 주가를 반영해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봐야 되는 건데, 그때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14만 원이에요. 계약 단가는 17만 2,600원이야. 그럼 주당 3만 원이 손실이 있었던 거죠. 주당 3만 원에 얼마예요? 1,160억 원 규모의 손실이야. 그건 주당 3만 원이 만약에 올라왔으면은 1,160억 원은 17만 2,600원이 되면 0이 되는 거고, 17만 2,600원이 아니라 20만 2,600원 정도, 한 21만 원이 되면 1,200억 원 정도의 플러스가 발생하네? 근데 지금 얼마? 20만 원. 그러면은 1,160억 마이너스가 아니라 1,160억 플러스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되겠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아직 2월이긴 하지만. 그럼 이거 3월까지가 회계 1분기니까 3월까지 딱 봤는데 지금 요 정도 주가가 유지되거나 더 올라가요. 그럼 마이너스 1,160이 아니라 플러스 1,160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손실이 아니라 이익으로 환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측에서 육석으로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계약 단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만약에 이 수준이 유지되면 다음 분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상당한 규모의 평가이익이 다시 계산될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지주사는 에코프로 머티, RCPS 투자자와 차익정산 약정을 맺었어요. 이거 PRS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작년 말 기준 머티의 주가가 기준가액인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하회함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럼 뭐예요? 기준가가 76,000원이잖아요. 그럼 76,000원보다 이게 주가가 위로만 올라가면은 0원이 되는 거잖아요. 76,000원 되면은. 지금 얼마냐면 주가가 7만 원 좀 안 되죠. 한 6만 몇천 원이죠. 그럼 얘는 아직도 손실인 거예요. 근데 작년 연말 기준보다는 올라갔겠죠. 그럼 손실은 어느 정도는 올라왔고, 얘가 만약에 주가가 7만 6천 원 위로 올라간다 1분기에. 그럼 얘도 다 1,800억이 플러스가 0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머티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 아니면 본전까지 오면은 평가 이익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이게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현금 유출이 동반되지 않는 회계상의 손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큰일 났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주가 흐름, 머티하고 그 다음에 BM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분기 이후로 환입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메탈 시세 상승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아니, 니켈하고 지금 코발트하고 이런 가격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리튬이랑, 그러면은 재련소, 특히나 니네 니켈 가지고 있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재련소 원가는 고정됐대요. 다행이죠. 이게 올라가도 원가는 고정돼 있는데 판매 가격은 LME 시세가 연동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가는 고정돼 있는데 판매는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 이익 스프레드라는 거는 이익 추정치, 이익 전망치, 이익의 폭인 거예요. 이익의 폭이 확대되니까 내가 100원에 계속 나는 캐 이거를 일정 구준으로 100원, 100원, 120원에서 계속 캐고 있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 130원, 140원 아니면 뭐 100원 밑으로도 떨어진 적도 있는데 지금 막 150원에서 180원 가고 막 200원 가고 그러는데,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게 이제 이익 스프레드 확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겠죠. 지난 실적 발표에서는 니켈 시세가 킬로그램당 16불, 환율은 1380원 기준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환율이 1450원 전후잖아요. 니켈 시세도 이거보다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니켈 시세뿐만 아니라 코발트도 쇼티지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현재 수준의 메탈 시세와 환율 기준으로는 가이던스 대비 20% 이상을 올릴 수 있다. 업시킬 수 있다. 평균 2,200억 원. 연평균입니다. 그럼 분기 한 500억이죠. 2단계에서는 4천억. 그럼 분기에 800억. 이게 1,000억이구나, 분기에. 이 정도로 추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추정치예요, 추정치.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포르머티 외판 비중이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BM 관련 물량을 35에서 그 지금
65%였다는 거잖아요. BM이. 근데 BM 비중을 30%가 줄인다는 건 BM의 수주를 적게 받는 게 아니고요. 외부를 늘린다는 거니까 외부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면 얘네들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는 지난해 신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90% 이상이 전고체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전고체 탑재 플랫폼 다양화. 기존 EV용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EV용 전고체를 만드는데 그게 휴머노이드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휴머노이드 혹은 UAM, 탈 것, 뭐 드론 이런 데 탑재될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측면에서 스펙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양극재 고용량 고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니켈로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BM 유럽 신규 수주는 기존 하이니켈 제품 관련 북미 유럽 일부 수주 효과를 달성을 했고요. 고전압 미드니켈 관련해서 북미 및 유럽에서 셀 OEM사들과 신규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올해 두세 개 프로젝트 양극재 공급업체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외에 유럽 쪽에서 추가 모멘텀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포인트는 그룹사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반적으로 BM의 경우에는 서프라이즈, 2025년은 바닥.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업황 자체가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이번에 개선되진 않았는데 돌았죠, 확실하게. 돌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대는 메탈 가격, ESS, 탈중국, 전고체, UAM, 로봇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들을 기업들이 쭉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주가가 왜 내렸냐? 최근 트렌드가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와도 셀 온 현상들이 좀 나옵니다. 시장 하락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급락도 같이 어제 동반이 됐었죠. 그리고 시장이 이제 150,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레버리지, ETF 위주로 좀 방어를 해주고 매수가 들어와갖고 막 끌어올리던 자금들이 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에 기계적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은 종목으로 사버리니까 오히려 낙폭이 커지는 거예요. 누가 노려요? 공매도 형님들이 이걸 또 노리겠죠. 얘들은 지금 6% 중반대까지 갔던 비중이 3% 중반대까지 줄어들어서 엄청나게 털린 거예요. 또 누르려고 대차장고 늘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눌렀을 거예요. 어제 엄청나게. 기계적 매도세까지 어제 좀 나왔습니다. ETF 쪽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오들어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수급 변화나 시장 상황을 각별히 살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그 요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도 같이 보셔야 되고 수급 상황도 같이 보셔야 되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내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언론사 기사로 나오지 않았고 육성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워딩 따와서 드린 거니까 투자하실 때 체크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